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건 용어 정의 한번 볼게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인데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 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건설업에서 안전이나 보건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돈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요거를 법에서 정해놓지 않으니까 가급적 안전에 사용되는 돈이 없다는 건 그만큼 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규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다시 말하면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하고요. 자, 이렇게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합니다. 자, 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해야 된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대로 안전관리에 돈을 얼마만큼 쓰겠다라는 걸 미리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되고요. 그 사용명세서는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인 또는 선박의 건조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입니다. 별표 하나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건설공사 중에서 총 공사 금액 얼마? 괄호 실기에 적으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 준비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요. 건설안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필기고 실기고 더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중에서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단가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는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입니다.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할 때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그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해야 한다. 자, 다시 말하면 도급 사업을 할 때는요, 도급인은 그 수급인에게 도급인 혼자 산업안전관리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A, B, C라는 수급인이 각각의 공사를 한다면 수급인들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되고요. 이번에 건설공사 도급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수급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나 건강장애 예방에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기 때문에 도급인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요. 그 사용 명세서를 어떻게 매월, 그죠?
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시입니다.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에 얼마 동안, 1년 동안 보존한다. 괄호 부분 역시나 비우고 실기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용했는 명세서는 매월 작성해서 공사가 종료되어도 1년 동안 보존한다. 근데 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공사 종료 시에 사용 명세서 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 120억 원, 토목일 때는 150억 원이죠.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방법, 재예방 조치에 관하여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특히나 건설안전에 더 잘 나오는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때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조건 뭐죠? 공사 금액이 1억 원에서 120억 원, 토목은 150억 원 미만. 다시 말하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120억 원 이상, 토목은 15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해야 됩니다. 그때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이게 작성하고 관리하면 돼요. 근데 120억 원 미만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도를 받아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해서 사용해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하나 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 120억 미만, 토목은 150억 미만은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가 있어요. 특히나 이것도 건설 안전에 더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아주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공사일 때고요.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입니다. 근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서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할 때, 다시 말하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죠? 자, 분명히 전담 안전관리자 없어도 되는 사업의 규모지만 전담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지도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우리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세부 내용안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건설공사는요, 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토목은 150억 원 미만이면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 다시 말하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아니니까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에 우리 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입니다.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인데요. 제주도 제외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전담 안전관리자가 관리하기 때문이고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안에 안전관리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나 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해야 되고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얼마마다 1회 이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나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급인, 발주자가 있고요. 수급인이 있다면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나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몇 배, 1.2의 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해서 그 중에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자,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했을 때 대상액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면 안전관리비 내려가잖아요. 그 대신에 제외한 거 안전관리비에 곱하기 1.2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함한 거하고 1.2배 한 거하고 중에서 작은 값 이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발주자의 재료비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재료비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곱하기 1.2배 한 것 중에 어떤 걸 쓰라? 작은 값 이상으로 안전관리비 계상하면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암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입니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아예 작은 공사나 50억 원 이상 작거나 큰 공사입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인데요. 대상액은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입니다. 직접 농업비는 직접 일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뜻하죠. 그죠? 대상액은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했는 대상액 곱하기 법에서 정한 비율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작은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작아도 되니까고요. 큰 공사는 대상액 자체가 많기 때문에 비율만 곱해줘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중간공사입니다.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이 중간의 공사는 자, 공정은 이것저것 다 들어가요. 근데 잘못하면 대상액에 비율만 곱해서는 안전관리비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공사는 기초액을 더해주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아예 작거나 50억 원 이상 큰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다시 말하면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에 법에서 정한 비율을 곱해줍니다. 중간공사죠, 그죠?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안전관리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액의 비율을 곱하고 법에서 정해놓은 기초액을 더해줘야 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재료비나 직접 농업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도급계약이나 자체 사업 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 금액의 10분의 7이죠. 다시 말하면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산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주자는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 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발주자와 건설공사 도급인 중에서 자기 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도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도급 계약서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표시하고요. 입찰 공고에도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그죠? 하나의 사업장 내에 하나 사업장에 건설공사 종류가 2 이상입니다. 이때는 공사 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합니다. 2개의 안전관리비가 서로 다를 때는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발주자 또는 자기 공사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대상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항상 그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 변경으로
공사 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상한다. 그래서 자,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예, 설계 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르는데요. 자, 설계 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플러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이 있다면 더해주고 감소가 된다면 빼주면 되겠죠. 그죠?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르는데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은 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곱하기 대상액의 증감 비율. 대상액이 몇 프로 증가했다면 변경 전의 관리비에다가 증감 비율만큼 곱해주면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설계 변경 후 대상액에서 설계 변경 전 대상액이고, 예, 다시 말하면 설계 변경 전분에 항상 얼마만큼 증감되었다라는 비율은 원래 기준이죠. 변경 전분에 변경 후 마이너스 변경 전 곱하기 100 해서 %로 나타낸다라는 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암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하나에서 건설안전은 시기까지 생각하면 2개 가까이 붙이는데요. 산업안전은 간혹 표를 줄 때가 있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안전은 안 주는 경우가 더 많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건축공사예요. 제일 많이 출제돼요. 그 다음 토목공사. 건축을 3개 붙이면 토목은 한 2개만큼 나오고요. 중건설이 하나 정도 나오면 특수는 잘 안 나온다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과거의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그 전에 교재가 출판된 교재는 계산 기준표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확인해서 교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4가지 다 암기 잘 안 돼요. 혼돈됩니다. 다 외울 수 있는 분 외우시고요. 건축공사 311, 28, 43, 25, 237 요거는 잘 안 외워도 돼요. 저는 이게 더 쉽더라고요. 건축공사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데요. 중간에는 기초액이 들어가잖아요. 플러스 더해주는 거, 그죠? 그래서 311, 28, 4325, 237 이렇게 외웠습니다. 토목은 315, 253, 3300, 260 뭐 별다른 방법 없더라고요. 입에 익숙하게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5, 253, 3300, 260 그 다음에 중건설 요거 암기가 된 후에 중건설, 특수건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64, 305, 2975, 311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수건설은 마지막에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인데요. 시기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암기는 쉬워요.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이면 앞에 기준 따라가면 됩니다. 공정이 50% 이상 70% 미만은 앞에 거 기준 안전관리비 50% 이상 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 총 1억을 써야 되는데요. 공사 시작할 때 다 써버리고 나중에 돈을 안 써서 안 되죠. 골고루 안전관리비 사용하게끔 공정에 따라 몇 프로 쓰라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공정이 70% 이상 90% 미만은 앞에 거 기준 70% 이상 써야 되고요. 공정이 90% 이상이면 안전관리비도 90%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상하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수자원 시설공사 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자원 시설공사가 어디에 해당된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수자원 시설공사니까요. 댐은 좀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참고 건설공사 종류를 보시면 됩니다. 댐 건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건설공사는 재료비하고 직접 농비의 합, 이게 바로 뭐죠? 대상액이죠. 지금 대상액이 주어졌다. 그죠?
45억 원 맞나요? 네. 자, 45억 원이 아니라 45억 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45억 원은요. 네,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이라는 건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후비였습니다. 이 대상액에 곱하기 비율에 플러스 기초액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자원 건설공사는 중건설공사이고요. 중건설공사이면서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비율은 3.05%고 기초액은 2975 천원을 곱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대상액 45억 원 곱하기 3.05%니까요. 퍼센트대면 나누기 100 해주면 되죠. 0.0305고요. 플러스 기초액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참고에 있는 우리 확인해서 계산하는 문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건축공사다 나왔습니다. 직접 재료비가 10억 원, 직접 농비 30억 원. 자, 우리가 대상액은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어쨌거나 재료비 플러스 농무비는 직접 농무비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액은 요 두 개를 더한 게 대상액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액이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면서 대상액 40억 원은요. 건축공사이면서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니까 비율은 2.28%고 기초액은 4325 천원이다. 그죠? 그래서 대상액 40억 원 곱하기 2.28%니까요. 100으로 나누면 0.0228이 됩니다. 플러스 기초액 4325000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고 대상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대상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총 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상액은 100억 원 곱하기 70%는 0.7을 곱하니까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토목공사이면서 대상액이 70억 원은 50억 원 이상인 경우죠. 대상액이 작거나 클 때는 기초액은 없어요. 그죠? 비율만 2.690%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관리비는 대상액 70억 원 곱하기 0.026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특히나 이제 변경된 우리 계산기준표 요거 기억하시고 교재에 혹시나 다른 분들 수정하고 넘어가시는 거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는 2분의 1. 왜냐하면 전담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일을 하죠. 그래서 반만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임금 전액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되었고요. 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재해 예방 업무만을 하는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나 신호자의 임금 전액 들어가고요.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인데요. 관리 감독자는 안전관리만 하진 않죠.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관리자이다 했기 때문에 임금의 전액이 아니라 임금의 10분의 1 이내에서 관리 감독자 임금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시설비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그런데요, 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 기계기구에 붙어 있죠. 제작될 때는 방호장치 부분 가액에 한한다. 기계하고 방호장치가 붙었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방호장치 가격만 따로 떼면 한 10만 원 한다. 그죠? 그때는 그것만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안전시설을 구입하고 임대하고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들어갑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비용의 10분의 7,
인데요. 자, 요게 10분의 7은 70%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비용의 70%까지인데, 근데 이게 2016년 1월 1일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비용이니까 전체 다를 그죠 계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기준에서는 뭐다? 70%까지 10분의 7까지만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비용은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 작업에 사용하는 소화기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비용도 안전시설비 요거 추가되었고요. 요것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비용은 현재 기준 10분의 7이다. 70%까지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안전시설비는 반드시 안전을 위한 시설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같은 거지. 안전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그냥 작업에 필요한 일반 시설은 안전시설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구입니다. 보호구를 구입하고 수리하고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 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존, 유지, 유지, 보관하는 비용 들어가고요.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옷이죠, 그죠? 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도 보호구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 그래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점검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나 수리비나 보험료가 보호구 등에 포함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진단비입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작업환경 측정도 진단비 들어갑니다.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안전보건교육비입니다.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교육장소를 설치, 운영하는 비용은 해당되는데요. 교육장 땅을 구입하는 비용, 이런 게 필기 나오는데 그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자, 다른 법령의 의무 교육이지만 그게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졌다면 안전보건교육비 사용 가능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나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비용도 안전보건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 수행, 그죠? 이 안전조직에 있는 사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도서, 전기 간행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안전보건교육비에 해당됩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그죠? 이것도 안전기원제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도 안전보건교육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만 행사의 방법이나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해서만 안전교육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공사 현장에 유해위험 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같은 거 있죠. 제보나 제안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도 안전보건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교육비나 행사비였는데요. 교육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입니다.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필요한 비용 해당되고요. 중대재해를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해당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구입 비용,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해당되고요.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건강장애 예방비에 해당됩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 충격기, 그죠? 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구입하는 비용도 건강장애 예방비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요.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자기 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아까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수수료도 해당된다. 대행하는 수수료 그랬고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출장비 전액인데요.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 20%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 조직,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직과는 다르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 3명 이상의 전담 조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근로자의 임금이나 업무 수행 출장비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나 유해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역시나 위험성 평가에 사용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암기는 안 되지만요.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줄친 부분들 정리하시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풀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문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급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돈을 사용할 수 없는가 보겠습니다. 예정 가격 작성 기준 중에 경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됩니다. 근데 경비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쓰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외에 공사를 하기 위한 기타 경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다른 법령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은 안전관리비 사용할 수 없고요. 근로자 재해 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이나 장비나 물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말 그대로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써야 돼요. 그런데 재해 예방 목적 이외의 시설이나 장비, 똑같은 울타리더라도요. 그냥 건설물의 경계를 구획하기 위한 울타리는 재해 예방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위험 장소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위험 장소에 설치한 울타리는 재해 예방 목적이죠. 그래서 같은 울타리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안전관리가 아니라 환경관리, 민원이나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었을 때는 안전관리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도급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70% 이상은 70%, 90% 이상 90%, 그죠? 그 기준을 준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용 내역의 확인 보겠습니다. 도급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얼마마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앞에서도 확인 받는 거 나왔다, 그죠?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나 감리자 확인 받아야 되고요.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될 때는 종료 시에 확인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주자, 감리자, 관계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고 도급인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발주자나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의 확인 시에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나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입니다. 공사 금액이 얼마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이나 자기공사자는 공사 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사 금액이 4천만 원이 이상 되는 도급인이나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로 편성하라.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해서 해당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죠? 4천만 원이 넘을 때는 실행 예산을 작성할 때 안전관리비 부분을 별도로 편성해라 라는 것이고요. 앞에서 2천만 원이죠. 그죠?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법규 기준을 적용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요거 혼돈 되시는 분들 제법 계세요. 자, 앞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거와 이게 뭐가 다릅니까? 하는 질문들을 간혹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넘어가야 되네요. 여기에서 적용 범위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공사 중에서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부터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법을 적용한다. 적용하는 범위는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분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공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은 요거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할게요. 공사 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이나 자기공사자는 공사 실행 예산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 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예산을 안전관리비를 별도 편성해야 되는 건 4천만 원 이상이다. 이걸 혼돈하셔서 법이 바뀌었습니까?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 구분하시고요. 도급인이나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 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할 때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뒤에 단원 예상 문제 한번 풀다 보면 정리가 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별표 있는 내용들 위주로 잘 기억하시고요. 산업안전보다는 건설안전에서 더 세부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안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기에 굉장히 잘 출제되는 파트다 보시고 별표 있는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